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청원경찰의 임용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청원경찰을 배치한다도 있었는데 청원경찰이 누가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데 임용 뭐가 있어요? 자격이 먼저 나오네요. 그럼 자격을 보는데 임용 승인 뭐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임용 주체 있는데 청원경찰 배치경찰을 받은 자, 즉 청원주가 뭘 한다? 임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청원주.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고요. 근데 청원주가 이제 임용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임용할 때 뭘 한다?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자,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일단 청원주가 임용을 하고 그다음에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서 임용자격에서 청원경찰의 임용결격사에서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이제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있는데 바로 뭐가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따지는데 자,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임용될 수 없는데 상당히 많죠. 그래서 11호까지 쭉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국가공무원법 다 기본 보통 나오는 거죠. 쭉 나오는데 자, 일단 피성년 후견이 있네요.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 피성년 후견이면 한정치산 정도 이제 옛날에 있죠.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네요. 파산 선고. 복권이 안 됐어야 돼요. 복권이 안 돼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얼마가 지났다? 아직 5년이 안 지났어요. 5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가 됩니까? 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실형이 아니라 이건 실형인데 자, 뭐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안 지났어요. 2년이 안 지났다. 그래서 그런 날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죄인데 지금 뭐냐면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 유죄예요. 유죄인데 실형을 받았잖아요. 실형을 받고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종료된 다음에 5년 안 지났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유예기간이 뭐 1년에서부터 5년까지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예기간이 나왔는데 유예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2년이 아직 안 지났다. 역시 자, 청원경찰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고유예라는 것도 유죄인데 그 유예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기본권이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1호부터 6호까지가 있어요.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렇게 6가지 경우는 다 기본권이 이제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자, 기본권 제한된 사람들인데 청원경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내용들이 더 있죠. 이제 국가공무원법의 더 특별한 내용.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도 아직 2년이 안 지났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빼돌렸다는 얘기예요. 돈을. 국가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인데 빼돌려가지고 벌금 얼마?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아직 2년이 안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근데 2년 좀 짧다. 근데 어쨌든 알아주시는데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시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아직 2년이 안 지났다. 됐고 그 다음에 8번째 가보시면 성폭력범죄와 처벌 관한 특례법 2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 성폭력범죄 100만 원 이상이에요.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안 지났다. 마찬가지죠. 7번이나 똑같은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아시겠죠? 성폭력은 더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뭐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3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고, 근데 이제 요게 왜 그러냐면 징역이나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가잖아요. 징역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가는 거니까 좀 약한 것들도 다 넣어놓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9번째.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이런 사람도 있네요. 그래서 어떤 거? 자, 뭐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니면 자 뭐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성범죄. 다 성이에요. 성. 성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쭉 해서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징계로 해임 처분. 파면과 해임 처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올 텐데 5년, 3년 이런 것들 말 바꿔내기가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징계 처분 나오는데 파면은 5년간, 그다음에 해임은 3년간 이제 안 되는 거죠. 재임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청원경찰법의 공무원보다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 그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됐습니까? 자, 18세 이상이어야 되죠. 청원경찰. 그러니까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18세 이상이다. 그다음에 신체 조건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아니고 18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자 신체 조건 갖춰야 되고 자 이걸 다 갖추면 이제 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세 이상이다. 그래서 자 18세 이상인데 특이한 건 뭐다 남자의 경우는 항상 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을 한다. 그러니까 군 복무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던지 아니면 군대 면제가 확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신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당연히 뭡니까?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거. 그 다음에 양쪽 눈이 0.8 이상이다. 눈 되게 좋아야 되는데 다행히 교정시력입니다. 교정시력 0.8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격사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18세 넘고, 그 다음에 신체 조건 갖추고, 그러면 이제 뭐다? 청원경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청원경찰 이제 임용 절차인데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청원경찰 임용 승인에 신청해서 청원주는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자,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 승인을, 그러니까 자, 뭐다 배치 결정된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자, 청원경찰 임용 승인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다. 청원경찰 임용 승인.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는 거죠.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며칠 이내 신청한다? 30일 이내. 30일 이내. 그러니까 배치해야 된다라고 통지를 받았으면 그때 이제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 제반 사항에서 디테일한 뭐 기술적인 내용들이 한번 쭉 읽으시면 됩니다.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의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서류에서 이력서 한 부, 주민등록증 사본 한 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뭐 쭉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있죠. 한 부. 그 다음에 최근 3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한 부,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한 부, 이런 것들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청원주가 낼 때는 그 신청서의 해당자에 관한 서류, 해당자. 그러니까 청원경찰 그 해당자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 가보면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병적증명서. 그러니까 신체 조건 갖춰야 되니까 병적증명서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를 보는 거죠.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니까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서류 첨부하는 거예요. 동의 나는 못한다. 보지 마.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용에 보고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청원경찰에 이제 승인을 받고 났습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뭐 했어요? 임용을 했죠. 임용을 했으면 며칠? 10일 이내에 그 다음 뭐 합니까? 보고하게 돼 있다. 근데 보고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가 아니라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한테 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쳐서 결국엔 시도경찰청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이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며칠? 30일 이내에 뭘 하게 돼 있다? 신청을 합니다. 임용 승인 신청을. 그래서 승인 신청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임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임용을 한 다음에 며칠? 10일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근데 보고가 다이렉트가 아니라 경찰서장을 거쳐서 보고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신분보장과 퇴직이 있네요. 신분 이제 보장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서 의사에 반한 면직금직에서, 알겠죠? 면직사유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직을 면한다가 면직이잖아요. 그래서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을 위해 의사에 반한 면직은 금지가 된다. 의사에 반한 면직은 금지.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거죠. 즉,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신체상, 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하지 않는다. 그러면 면직할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형의 선고, 자, 이걸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뭐다? 면직 대우, 형의 선고, 징계 처분, 그다음에 신체상, 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다? 뭡니까? 형의 선고, 그다음에 징계 처분, 그다음에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때. 이럴 때가 이제 뭐가 됩니까? 면직 사유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면직 사유. 그리고 나머지 것들로 이제 면직하고자 한다. 동의가 필요한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자 이제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잘랐으니까. 왜?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의사에 반한 건지 아닌지 면직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배치의 폐지에서 보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뭐 할 수가 있다?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감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축소가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꼭 감축해야 하는 건 아니죠. 감축할 수가 있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폐지하거나 이런 사유는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다? 두 가지죠.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한다. 그럼 이때는 감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르는 거잖아요. 자르는 거니까 됐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배치 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인한다. 그러니까 배치 인원의 변동 사유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전만 하면 되지 이걸 감축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꼼수를 막기 위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에서 요거는 감축이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대체할 목적 아니면 인원의 변동이 없고 뭐다? 이전한다. 인원의 변동 없이 이전한다. 그러니까 다시 뭡니까? 대체할 목적이나 아니면 인원의 변동 없이 이전한다. 이러면 감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배치의 폐지 및 배치 인원의 감축식 통보 의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인원을 줄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줄였을 때 이제 통보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그래서 자 뭐다 쭉 해서 폐지하거나 감축을 했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뭡니까? 쭉 해서 경찰관서 장에게 알려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이 청원경찰법 4조 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일 때에는 자 뭐다? 이거 시도경찰청장이 요청할 수도 있었죠.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 이러면 뭐다?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왜? 내가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뭡니까? 함부로 배치했으면 뭐다? 줄였으면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뭘 합니까? 자, 배치를 했다. 그러다가 줄이거나 감축을 했다. 그러면 그냥 알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시도경찰청장이 요청을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밝혀라. 왜 이걸 감축했는지 이걸 밝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고용보장 노력에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 폐지나 배치 인원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 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뭘 하게 된다? 노력해야 된다.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사람 자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에 뭐가 있습니까? 퇴직이 있네요. 퇴직인데, 자, 이제 물론 아는 거죠. 근데 당연퇴직은 뭐다? 이제 법에서 정해지는 거죠.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 아웃되는 거. 그래서 일단, 자, 임용을 했다가 속여놓고 임용을 해가지고 임용 결격 사유가 이제 나타났어요. 아니면, 자, 이제, 자, 직무를 수행하다 방금 우리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당연퇴직.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다. 봤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감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60세 이상.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되었는데 특이한 거는 여기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 일자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자 뭐가 됩니까? 60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다. 그럼 6월 30일 날 퇴직을 하는 거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다. 그러면 마지막 12월 31일 날 퇴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거겠습니까? 1월 1일이나 아니면 7월 1일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직 및 명예퇴직 있네요. 자, 일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71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준용한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국가기관 모든 청원경찰이 아니죠. 근무하는 청원경찰 있죠. 그럼 휴직이나 명예퇴직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거죠. 국가공무원법.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가주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조문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휴직 사유가 있죠. 휴직 사유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5가지 사실은.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필요적이네요. 필요적 휴직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명할 수 있다. 틀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대요. 신체나 정신상의 이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군대를 아직 안 갔네요. 그래서 병역 복무를 마치게 할 징집 또는 소집다. 근데 이 부분은 빠져야 되겠죠. 빠져야 됩니다. 왜냐면 남자는 이제 병역을 면하거나 면제가 이제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아닌데 어쨌든 법상으로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이런 게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죠. 휴직, 강제 이제 하는 거, 필요적 휴직을 명하는 거죠. 다음에 5번째,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자,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탈했다. 그러면 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무자로 종사를 하게 된 때. 노동조합 전임자. 그러니까 전임 노조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공무원도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임용권자 2항 있죠? 자, 휴직을 원하면, 다음 학교에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일단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죠? 의무적이죠. 그래서 있고요. 다만 사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 뭡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적이다. 사후는. 그래서 사후 한번 읽어볼까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출산,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적. 자 그래서 이제 읽어봅시다. 자 나머지 이제 의무적인데
이로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어디 연구기관으로 간 거죠. 아니면 국외 유학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8세 이하 됐고, 다섯 번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그다음에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없는 등 대통령 요건에서 뭡니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요건을. 그래서 요구를 한정한다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대통령령으로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휴직 기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일단 그러니까 휴직은 필요적도 있고 의무적도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다음에 휴직 기간을 따져보니까 일단 휴직 기간은 원칙은 얼마다? 1년 이내다. 1년. 그래서 쭉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3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어떤 거예요?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아니면 요양급여 결정에서 질병 쪽에서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재해보상법, 사고 난 거예요. 다쳐가지고 뭐다 된 거죠.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2호로 가보면 자 뭡니까? 71조 1항 3호 해가지고 휴직기간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뭐 있죠.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 다르네요.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호 해가지고 있는데, 자, 신체 정신상, 이거는 이제 1년이고 연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체 정신상 요양인데, 자, 공무원재해보상법 이런 것들은 3년까지, 이때는 3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항 3호가 있죠. 3호는 병역법 있고, 그 다음에 3호하고 5호 있죠. 뭡니까? 의무 이런 거 되는데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자 4, 5 휴직 기간은 천재지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3개월. 그다음 2항 1호니까 뭡니까? 2항 1호는 국제기구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기간 있죠. 근데 다만 민간 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호하고 6호네요. 국외 유학하고 그다음에 사고, 질병 이런 것들에서 쭉 따지는데 3년인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자 2항 3호. 2항 3호는 뭡니까?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그럼 휴직기간 2년. 연수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2항 4호. 2항 4호는 만 8세 해가지고 있는데 휴직기간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총 3년을 넘을 수가 없다. 재직기간 중 3년을 넘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뭡니까? 6호는 어떤 거예요? 사고나 쪽에서 외국에서 동반하게 된 때네요. 전임기간. 그 전임기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통령이 쭉 해서 연구가 쭉에 있는 연구 한다 그러면 1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될 거.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휴직의 효력이 있네요. 자, 휴직이 되면 어떻게 된다? 신분은 가지고 있어요. 신분은 보유하는데 근데 뭡니까?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직무를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며칠?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그래서 30일 이내 해서 하고 지체 없이 복직. 그다음에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 그러니까 절차가 특별하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연시키고 그럴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명예퇴직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투자에서 중에서 있죠.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그래서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리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일단 예산의 범위, 막무가내로 주는 건 아니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가보시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는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역시 수상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거. 20년 미만 있죠. 그런 것들. 20년 이상 근속했는데, 자, 근데 그냥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냥 나가면 명예퇴직수당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20년 안 됐는데, 자, 뭐가 됩니까? 이런 어떤 사유가 생긴 거죠.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다. 그럴 때는 수당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퇴직 시 청원주에 보고 의무해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자, 며칠? 10일이네요. 10일. 그래서 10일 이내에 퇴직사항을 자, 관할 경찰과장을 거쳐 또 보고를 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역시 이제 뭐 마찬가지로 퇴직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결혼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쭉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원경찰의 이제 임용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무로 들어가는데 좀 테마가 바뀌고 뭐 양이 좀 되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